노년기 최고의 운동은 누가 뭐래도 이 6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 바로 이겁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하세요.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헬스장 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냥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노년기에 맞는 운동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운동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 아닙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도구 없어도 가능한 운동도 많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만 해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걷기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장소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아 노년기에 더 적합합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과 폐 기능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걷는 동안 팔을 함께 흔들면 상체 운동도 동시에 됩니다. 땀이 나면서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체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기분까지 좋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자주 드는 분들은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걸어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걷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속이 훨씬 편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붙고 넘어짐도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보다 평지를 걷는 것이 관절에 더 좋습니다.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효과는 분명합니다. 걷기는 하루에 오래 하지 않아도 꾸준히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30분, 그리고 나중엔 1시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걷느냐보다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천천히 딛는 걸음이 이상적입니다. 팔은 가볍게 흔들어주고 어깨에 힘을 빼야 몸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정한 시간대에 걷는 것이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엔 실내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복도나 방 안을 천천히 왕복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걷는 동안 음악을 들으면 시간도 금방 갑니다. TV를 보면서 실내 자전거나 제자리 걷기를 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많이 걷는 것보다 짧게라도 매일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걷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기운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시간 걷더라도 자세에 따라 운동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자연스럽게 벌리고 뒤꿈치부터 천천히 내디뎌야 합니다. 팔은 몸통 옆에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을 과하게 흔들 필요는 없지만 너무 고정해도 운동 효과가 줄어듭니다. 처음 5분은 천천히 걷고 중간엔 약간 빠르게 걷는 루틴이 좋습니다. 마지막 5분은 다시 속도를 줄이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 전엔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허리, 발목에 문제가 있는 분은 지면이 평평한 길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걸은 뒤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도 함께 해주세요. 만보기를 활용해서 목표 걸음수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건강 앱을 활용하면 재미도 붙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혼자 걸을 땐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들으면 심리 안정에도 좋습니다. 걷기,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 좋은 운동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약해지는 부위가 하체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죠.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체는 반드시 꾸준히 단련해줘야 합니다. 의자 운동은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에 자신 없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하체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부위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운동기구 없이도 충분히 하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걷기도 쉬워지고 자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건강한 하체는 노년기 전체 생활의 질을 바꿔줍니다. 의자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장소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실, 방, 부엌 어디든 의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 외출이 어렵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딱 좋은 운동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운동은 허리가 아프고 일어나기 어렵지만 의자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혼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습니다. 일단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었다 내리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끝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도 다리 근육을 자극해 줍니다. 양손으로 의자 옆을 잡고 상체를 바르게 세운 채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체뿐만 아니라 복부와 허리까지 자연스럽게 자극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아침 준비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반복할수록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안정되면서 피로도 덜 느끼게 됩니다. 집 안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의자 운동이 딱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죠. 작지만 확실한 변화, 의자 운동에서 시작해 보세요. 의자 운동도 안전하게 해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퀴가 있는 의자는 미끄러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의자의 높이는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정도가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동작은 절대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 효과도 좋고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래 하거나 횟수를 너무 많이 하면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플 정도로 하지 말고 뻐근하게 느껴지는 선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 어지럽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허리를 너무 뒤로 젖히지 않아야 합니다. 의자 운동 후에는 다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주물러서 근육을 풀어주세요.
운동은 매일 조금씩 몸이 적응하도록 천천히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 건너 한 번씩 하다가 익숙해지면 매일로 늘려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며 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키면서 꾸준히 한다면 의자 운동만으로도 몸이 단단해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스트레칭으로 열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고 일어난 후엔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면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상 후 5분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주고 기지개를 켜듯 몸 전체를 늘려보세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 등과 옆구리도 시원하게 풀립니다. 무릎을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목은 천천히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하루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손발 저림이나 어지러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굳은 어깨와 허리를 풀어주면 일상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스트레칭은 근력보다 유연성을 키워주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 요소입니다.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이나 관절 뻣뻣함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침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릎, 어깨, 허리는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불편해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위는 특별히 스트레칭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몇 초간 유지해 보세요. 발끝을 앞뒤로 움직이며 무릎 주변 근육을 자극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깨는 팔을 앞으로, 옆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을 등 뒤에서 잡고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도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허리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이 좋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하면서 허리와 골반을 천천히 이완시켜 주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동작은 반동 없이 천천히 숨을 쉬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스트레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스트레칭 전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해주면 습관이 잘 잡힙니다. 통증 예방과 유연성 유지, 이 두 가지 모두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트레칭도 잘못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빠르게 움직이며 반동을 주는 동작입니다. 반동은 근육과 관절을 갑자기 당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무리하게 늘리면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몸을 많이 늘린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이 경직돼 유연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호흡을 멈춘 채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참지 말고 내쉬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칭은 아픈 부위를 억지로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풀리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몸이 아플 땐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무조건 매일 하려 하지 말고 상태를 보며 조절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 짧게라도 자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운동입니다. 바르게 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밴드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고무 재질로 된 탄력 밴드는 무겁지 않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없지만 늘어나는 저항이 있어서 근육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기구 없이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무거운 아령이나 기구 운동이 부담스러운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팔, 다리, 어깨 등까지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 있습니다. 밴드를 당기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상 위험도 낮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좋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처음엔 얇은 밴드로 시작해서 점점 두꺼운 밴드로 넘어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복 횟수보다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서도 가능하므로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됩니다. 나이 들수록 빠지는 근육, 밴드 하나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운동, 밴드로 근육을 유지해 보세요. 밴드를 활용한 상체 운동은 어깨와 팔 근육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양손으로 밴드를 잡고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며 당겨보세요. 팔꿈치는 펴지 않고 약간 굽힌 상태에서 움직이면 더 안정적입니다. 가슴 앞에서 양팔을 좌우로 벌리듯 당기면 등과 어깨 근육이 사용됩니다. 밴드를 발 아래 고정하고 양손으로 잡아 위로 당기면 이두근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체는 앉은 자세에서 밴드를 발에 걸고 다리를 쭉 펴며 당기는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 뒤쪽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줍니다. 무릎 위에 밴드를 걸고 다리를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서서 하는 운동이 힘든 분들도 앉은 자세로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작은 10회씩 2세트 정도로 시작해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근육이 익숙해지면 세트 수나 강도 있는 밴드로 조금씩 높이면 됩니다. 루틴을 정해서 상체는 월수금, 하체는 화목토로 나눠해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진행하면 몸의 탄력과 균형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밴드 하나만 있으면 온몸을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직접 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밴드 운동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실수를 피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를 너무 빠르게 당기고 놓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자극이 충분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밴드는 천천히 당기고 천천히 돌아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밴드를 너무 짧게 잡아 당기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는 것입니다. 밴드 길이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힘을 줄 때 숨을 내쉬고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게 기본 호흡법입니다. 네 번째는 한 부위만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균형 있게 나눠서 운동해야 몸 전체가 골고루 단련됩니다. 다섯 번째는 밴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밴드는 쉽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밴드가 손이나 발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안전하게 실천하면 밴드는 정말 효과적인 운동 도구입니다. 작은 실수만 조심하면 밴드 운동은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빠지고 등이 굽기 쉽습니다. 이런 자세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거북목은 목과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고 허리가 굽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뼈와 관절에 계속 무리가 가서
통증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선 자세를 자주 해보세요. 뒷머리, 등, 엉덩이, 종아리가 벽에 닿도록 정렬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상태에서 몇 초간 유지하면서 몸의 균형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고 팔꿈치를 뒤로 열며 가슴을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거북목을 교정하고 어깨와 가슴을 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며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근육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세가 바로 잡히면 키가 커 보이고 호흡도 더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몸의 중심이 바로 서면 자신감도 생기고 덜 피곤해집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 한 번씩 자세 점검하는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몸 전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른 척추 정렬을 위해선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정돈이 필요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브릿지 자세를 해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등을 붙이며 숨을 내쉬는 것도 좋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옆으로 천천히 기울이며 옆구리를 늘려주는 동작도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척추를 하나씩 말아 펴는 느낌도 중요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모두 하루에 10분 안으로 가능하고 반복하면 효과가 큽니다. 한 번에 많은 시간보다 자주 짧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척추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구부정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목과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반듯해집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척추 운동, 내 몸을 다시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자세 교정 운동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른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쌓이면 분명 달라집니다. 처음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도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반듯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에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5분은 상체 스트레칭, 5분은 척추 정렬 운동으로 나눠 해보세요. TV 보기 전, 식사 후, 잠자기 전 등 일상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가 바르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인상도 더 활기차 보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 중 하나가 구부정한 등입니다. 등이 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는 인상으로 바뀝니다. 작은 변화지만 자세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세는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평생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의 자세를 자주 확인하고 틀어진 부분은 바로 잡아보세요. 하루 10분만 정성 들이면 건강뿐 아니라 외모도 더 젊어 보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세 교정,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무릎에 무리가 거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동작은 충격이 적어서 관절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고관절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도 자전거는 비교적 쉽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과 폐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타면 체지방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피로감이 덜하고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다리 전체가 고르게 움직여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꾸준히 실천하기에 적합합니다. 집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건강한 하체와 심폐기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운동, 바로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자전거를 타면 금방 30분이 지나가죠. 운동을 운동처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실내 자전거의 장점입니다. 습관만 잘 들이면 하루 운동 시간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저녁 시간에 타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복잡한 준비물 없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등을 곧게 펴고 손잡이는 너무 세게 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운동 강도는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처음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달을 돌릴 때 무릎이 너무 펴지지 않도록 좌석 위치도 조정해야 합니다. 타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체력도 함께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재미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운동, 실내 자전거가 딱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엔 간단한 준비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발목 돌리기, 허벅지 스트레칭, 허리 비틀기 같은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세요. 준비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몸에 열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전거 운동을 마친 뒤엔 정리 운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멈추면 심장 박동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3분 정도 천천히 페달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은 종아리, 허벅지, 허리 근육을 가볍게 주물러서 풀어주면 좋습니다. 정리 운동을 하면 피로가 덜 쌓이고 다음 날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며 숨을 가다듬어 주세요. 땀이 많이 났다면 수분 보충도 꼭 필요합니다. 자전거 타기 전후로 가벼운 목 스트레칭과 어깨 돌리기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작은 준비와 정리가 결국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자전거 운동을 하신다면 꼭 준비 운동과 마무리까지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운동 어떠셨나요? 하나하나는 아주 쉬워 보여도 실천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걷기, 스트레칭, 의자 운동, 밴드 운동, 자세 교정, 실내 자전거. 모두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꾸준히만 하면 근육도 자세도 기분도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움직이는 만큼 살아납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용기 하나만 갖고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5분만 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10분, 다음 주엔 15분, 그렇게 천천히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운동은 어떤 거였나요? 이미 실천 중인 운동이나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줘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결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올바른 습관과 계획만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살아가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돈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도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습관과 준비를 했기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 생활 습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삶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돈을 관리해 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버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소비보다 저축과 투자를 우선시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급여가 오를 때마다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계획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활용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연금, 펀드 등을 활용했습니다. 돈을 일하게 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과 복리의 힘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산을 불려온 사람들은 결국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과 자산을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해서 버는 돈만 의존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벌게 만들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배당금,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와 함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무작정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돈이 불어나면 자연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소비보다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산이 많아지면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자산을 키운 사람들은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보냅니다. 자산을 키우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르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경제적 독립을 일찍 준비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란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수입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연금,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등을 활용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준비한 사람들은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삼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달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경제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소비 습관이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여 지출합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미리 예산을 정하고 관리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소비 패턴을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즉흥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브랜드 제품보다는 실용적인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소비를 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사치성 소비는 최소화합니다. 계획적인 소비 습관은 자산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모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쓰면 나중에 큰 재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이 잘 잡힌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삽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불어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돈을 쓸 때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합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 효과를 이용해 돈을 불리는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를 보유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거나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돈을 벌 때마다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우선합니다.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고 그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불어나도록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와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데 집중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투자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이나 교육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데 집중합니다. 소비를 할 때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씁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굴리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렌탈이나 공유 경제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도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제대로 활용하면 노동 없이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미리 소득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저축을 해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면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 임대 수익, 배당금 등의 수입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해 월세를 받거나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보유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면 한 가지 수입원이 줄어들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부업이나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자동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했습니다. 연금,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저작권 수익 등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득이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들어오면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도록 개인연금을 준비했습니다. 주식 배당금은 꾸준히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임대료를 받거나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을 매각해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온라인 사업,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출판하거나 특허를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여러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원을 다양하게 만들면 특정한 수입원이 줄어들더라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당주 투자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온라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전자책 판매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 일정한 로열티 수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면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구조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로 만들어야 더 안정적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빚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빚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불필요한 대출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빚을 사용했습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했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쓴다면 반드시 결제일에 전액 상환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생활비나 사치품을 위해 대출을 받지 않고 꼭 필요한 자산에만 빚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시 적절한 수준의 대출을 받아 부담을 줄였습니다. 무리한 대출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투자나 자산 증식을 위한 대출만 고려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장기 대출을 활용하고 금리가 오를 때는 빨리 상환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면 나이 들어서도 금융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빚을 최소화하고 자산을 늘려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빚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소득이 있을 때 부채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월급이 오를 때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채 상환을 우선시했습니다.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자산을 늘리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를 남발하지 않고 가급적 현금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빚을 줄이는 것이 곧 자산을 늘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 점수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대출을 피했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증식하는 습관이 경제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부채가 없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부담 없이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노후 대비 방법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는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빚이 많아지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커지기 때문에 부채 관리는 필수입니다. 부채 없이 자산을 늘린 사람들은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채를 점검하고 빠르게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활용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도 무리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되 지나친 부채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빚이 없으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대출만 신중하게 활용했습니다. 지나친 대출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면 노후에도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곧 자산을 늘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와 치료비로 재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 중 하나이므로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보험을 적절히 활용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평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면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예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의료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까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재정 관리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병원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으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약값과 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 걷기, 유산소 운동을 하면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지나친 음주, 흡연을 줄이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과식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건강하면 비만, 소화 문제, 혈압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생활의 질도 향상됩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노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살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부부가 같이 건강을 챙기면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을 하면 더 즐겁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함께 관리하면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건강한 부부는 노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식을 요리하면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서로 건강을 체크해주면서 더 오랜 시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서로 동기부여가 되어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부부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키면 노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살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금, 자산, 건강, 취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계획 없이 살다 보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언제 은퇴할지,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미리 고민했습니다. 노후에 하고 싶은 일, 여행 계획, 취미 생활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노후에 무엇을 할지 미리 결정해 두면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노년기에 크게 나타납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계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취미 생활, 운동, 사회 활동 등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면 노후에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유지해 정신적으로 활력을 가졌습니다. 봉사활동, 독서, 취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계획했습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 취미, 건강 등 삶의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 노후에 외로움을 느끼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도 함께 고려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쯤 가지면 노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여행, 독서, 악기 연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부나 사회 활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쓸 때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취미, 건강을 고려한 계획적인 삶을 살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삶을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산을 미리 불리고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며 건강과 인간관계를 철저히 챙겼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